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좀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걸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폴란드에 지금 떨어져서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심각한 소식인데요. 네. 폴란드 라디오 ZET가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이 러시아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서북부 지역 쪽에 이제 쏟아내던 미사일 중에서 두 발이 폴란드 동부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인 프르제워도우에 떨어져가지고 네. 민간인 2명이 사망을 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 소식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보 당국 고위 관계자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미사일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폴란드 쪽을 겨냥해서 발사된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나토 당국에서도 직접적으로 지금 확인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의도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이날 그 키이우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약 100여 발의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면서 대규모 공습을 벌였기 때문에 네. 이 우크라이나의 동북부 지역이라든지 뭐 동부 지역 이런 지역들에 전국적으로 이 700만 가구 정도의 이제 정전이 발생했을 정도로 대규모 공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미사일이 오발로 해서 폴란드 지역에 떨어진 것이냐 혹은 일부러 폴란드 지역을 겨냥한 것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향후의 어떤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왜냐하면 없는데요. 폴란드는 나토에 그렇습니다. 기구에 가입이 돼 있어요. 폴란드는 이제 유럽 연합의 이제 가입국이자 동시에 나토 회원국이기 그렇죠. 때문에 나토 같은 경우는 군사 동맹이라서 네. 만약에 한 개 국가가 공격을 당하게 되면 나머지 국가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 포함해서 자동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었지만 나토 연합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좀 우려했던 자칫하면 세계대전이 양상으로 이제 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또 그러다 때문에 보니까 미국도 지금 좀 조사를 해보겠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습니다. 조금 말을 지금, 아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신중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에서도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폴란드를 향해 미사일 발사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 중인데 어제 시진핑 주석하고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3년 만에 중국하고 정상회담이었는데 전반적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어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네. 이제 언론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장면 정도만 이제 대체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공식 발표상으로는 양 정상이 약 25분 정도, 네. 뭐 들어오는 시간, 뭐 나가는 시간, 뭐 인사하고 모두 발언하는 시간 등등을 빼면 아마 알맹이상으로 보면 한 10분 안팎 정도의 짧은 만남이었을 걸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담 자체가 짧은 게 사실상 상견례에 가까웠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렇죠? 평가가 많은 것 같고요. 이번 회담에서 뭐 한중 정상들은 이 양국의 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성숙한 한중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게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었고 진정한 다자 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게 시진핑 주석의 입장이었는데 이 두 가지 말은 미묘하게 좀 다른 입장을 보이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 서로를 향해서 이제 견제구도 날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뭐 이제 관심이 또 되는 부분은 또 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실험 등 이 북한발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 얘기를 했던데 시진핑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이제 적극적인 입장을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일단은 네.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원칙적인 확인 정도만 하는 경우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중국이 네. 그리고 인접 국가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북한에 대해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좀 요구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대북 정책이죠.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협력할 의사는 있는데 다만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호응을 해온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협력하겠다. 이 얘기는 뒤집으면 먼저 나서서 북한을 압박하거나 그렇죠. 어떤 조정을 해주지는 않겠다라는 북한이 의미가 되기 한다면 때문에. 해줄 수도 있지만 중국이 뭐 선도적으로 하긴 좀 어렵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북한을 향해서
펼쳤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면박을 주는 듯한 반응들만 네.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 앞서서 윤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에서 의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저 북한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좀 적극적인 발언을 한 거, 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G20에서 직접적으로 밝혔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죄송합니다 이거. 네. 뭐 과도한 보호주의를 일단 자제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식량 위기와 에너지 위기를 이제 극복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녹색 에너지 쪽에 이제 친화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어떤 식량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 농업과 원전을 활용한 우리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는 등등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식량과 에너지 위기에 네.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맞서 나갈 건지를 밝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김건희 여사 순방 마지막 날이 돼서 그때 이제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 참여가 됐습니다. 이전까지 좀 그렇습니다. 개인 일정을 소화했었는데요. 네, 동아시아 뭐 전략회의라든지 뭐 아세안 회의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른 정상의 부인들과 함께하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안 했었는데 네. G20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리아나 여사가 주관했었던 발리 전통문화 체험 행사에 일단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 정상 부인들과 함께 뭐 인도네시아 각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전통 음식을 가지고 이제 오찬을 함께했고 네. 공연과 영상물을 관람을 했다. 이렇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그 순방 행사를 통해서 드러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좀 논란거리들이 좀 많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 날만큼은 공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날까지 김 여사의 이제 최종 그 배우자 프로그램 참여까지 확인이 되면서 이후에 이어질 김 여사 행보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적으로는 조금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부분이거든요. 이 독자 행보했던 거 이거 뭐 외교상 결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국내 정치권에서 공방을 좀 하고 있는데 어제 국민의힘에서 국모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제 김영식 의원이 네.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건데요. 사실 이제 앞에 있었던 얘기는 장성태 민주당 의원이 했던 발언.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얼마 전에 이제 캄보디아의 심장병 어린이 네. 방문했던 행사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을 두고 이게 남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전시하는 목적으로 활용한 일종의 이제 빈곤 포르노다. 네.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반박을 하면서 김영식 의원은 또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모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겁니다. 아마 송도원 그 국가인권위원장한테 질문하면서 뭐 그렇게 좀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소를 또 했네요. 장경태 이제 의원을.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네. 국민의힘 쪽에서 국회 윤리특위에 지금 제소를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이제 문제 삼은 건데. 근데 빈곤 포르노가 뭐 없는 단어인가요? 빈곤 포르노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퍼버티 포르노그래피라고 해가지고 포르노그래피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빈곤을 이용하는 자극적인 뭐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 마케팅 활동 이런 걸 이제 대체적으로 통칭을 할 때 네. 포르노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극적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뜻은 다른 걸로 원래 봐야 의도는 되는데. 이제 그런 뜻은 아, 아니고요. 예, 그렇죠. 이제 예전에 예. 이제 구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이제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지나치게 마케팅적으로 이용한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전시하고 좀 너무 시혜적인 대상으로 이제 뭐 이렇게 타자화시킨다. 아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인권 용어. 인권 용어인데.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도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용한 거라서 말하자면 이제 캄보디아의 그 심장병 어린이를 어린이들. 예. 돕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이제 전시해서 뭐 이용하는 홍보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강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하기 위해 이제 그 용어를 썼던 건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포르노라는 이제 단어에 그 주로, 단어에 좀 주로 주목을 맞췄네요. 하면서 예. 뭐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느냐. 이것은 일종의 여성 혐오
부모다. 네. 이런 식의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에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걸 윤리특위로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네. 근데 또 이거를 지금 방어하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서 좀 너무 나간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바로 어저께 했었던 얘기 중에 이쁘다 뭐 그런 말을 네, 뭐 아름답다, 뭐 네.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뛰어난 분이 있었느냐 이런 식의 표현은 사실은 저도 좀 처음 보는 대통령 영부인을 소위 말하는 얼굴 평가를 하는 셈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부적절한 발언들이고 국무라는 표현도 우리가 지금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은 법률상으로 치면 그냥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국모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지나치다.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이게 정치적인 공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민주당도 좀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대통령 경호처 관련 소식인데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등의 경호에 대한 법률 이것을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개정 내용이? 네, 이제 어제 좀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네. 대통령 경호처가 이제 지난 9일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라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경호처장이 경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네. 경호 구역 내에서 경호 활동을 수행하는 군이나 경찰 이런 관계기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 네. 이런 부분이 들어 있는 겁니다. 군 경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군과 경찰과 경호처 인력은 다 지휘 계통이 각각 다르게 돼 있어요. 네. 이게 이제 당연히 이제 분리된 기관들의 산하에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경호처의 처장이 모든 그 대통령 경호에 들어가는 인력을 전부 통할하게 되면 과연 이게 체계상 맞느냐? 그리고 이제 군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거냐. 경호처가 지나치게 넓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야당을 중심으로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 부분이거든요. 어제도 한병도 의원이었나요? 경호처의 군경 지휘, 군인 경찰 지휘하는 거는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고 유신체제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고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악명을 떨쳤던 차지철 경호처장, 경호실장, 경호실장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네. 너무 좀 지나치게 비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거다. 이제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경호처 소속의 인력이 현재도 700여 명 정도 되고요. 네. 여기에 이제 경찰 인력들 22 경찰 경호대라든지 101 경비단, 202 경비단 이렇게 이제 경찰 인력이 한 1,300여 명 정도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군 경비 병력 같은 경우는 이제 55 경비단, 33 군사 경찰 경호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00여 명 정도. 그럼 이걸 다 합치면은 용산 대통령실하고 한남동 관저를 경호하는 인력이 총 한 3,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지금 김용현 경호처장이 이제 총괄하게 되면 권한 자체가 좀 상당히 막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도 물론 이제 경호처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는 일종의 지휘 명령처럼 보이는 어떤 그 권한 행사를 했었던 게 아닌 건 아니에요. 네, 뭐 할 수 있겠죠. 뭐 필요하다면요. 그렇습니다. 경호에 필요하다면. 뭐 여기를 저 경호를 예. 좀 꼼꼼하게 해라. 지휘보다 요청 비슷하게 할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이제 이쪽에 조금 좀 두텁게 인력을 배치해라 이런 부분들을 군이나 경찰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미리 선조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양해를 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는 많이 했었겠지만 지금처럼 아예 체계 자체를 법령상으로 지휘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토론이나 어떤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자, 경호처의 권한 강화 이 부분 후폭풍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짧게 박원순 서울시장 그 인권위 네. 소송 결과가 지금 나왔네요. 어제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2020년 7월에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에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던 박 전 시장의 배우자 네. 강난희 씨가 제기했던 소송입니다. 인권위가 성희롱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던 결정 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 성희롱을 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유가족들이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가족 강 씨의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희롱이 됐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인권위의 그 결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문제가 이제 없다. 판결을 한 건데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한테 성적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고 법원에서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에 아마 공개됐던 내용인데
그 피해자죠. 네. 사랑해요, 뭐 꿈에서 만나요 이런 메시지 부분 이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재판부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직접적으로 이성 사이에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라기보다는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뭐 이게 비서실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아하, 예. 부서의 동료나 혹은 상하 직원 사이에 원래 존경을 표시하는 용도로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제 파악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렸고요. 사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을 때부터 변호인들이 이거를 외부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법원에서도 이게 좀 문제가 없는 표현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네. 계속 좀 논쟁이 이제 이어지게 될 걸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임경빈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